2026년 최고의 섹터는 어디가 될까? 제약바이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존하는 베팅보다는 실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동안 셀트리온 왜 이렇게 안 가나 왜 이렇게 안 가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신년사가 많이 부각을 받더라고요. 알테오젠이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아니 왜 1년에 3군데밖에 기술 이전 못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이전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 비만 당뇨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국내에서 위고별 제일 많이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사인데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4걸 넘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민수의 경제 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바이오 같아. 막 7% 8% 막 한미 반도체 막 10%씩 그죠? 소부장 10몇 %씩 오르니까 바이오가 이제 반도체한테 밀렸나 봐요. 그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바이오가 뜨겁지는 않아요. 근데 모멘텀은 또 1월에 또 많이 있고요. 그죠? 네, 일단 뭐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뭐 바이오도 안 올라왔다고 부정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올라오긴 근데 올라왔죠. 이제 네. 퍼센트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랑 SK스보다 많이 올라온 제약바이오가 많아가지고 ADC들은 특히 그들보다 많이 올라왔고 근데 어떤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이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더 올라갈 수 있냐 없냐는 어떤 투자분들의 뭐 주머니 상황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가져온 실적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약바이오를 준비를 하면서 실적 외에는 좋은 뉴스는 딱히 없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실적보다는 뭐 모멘텀, 네, 실적보다는 뭐 기준금리 인하나 뭐 학회나 그렇죠. 이런 걸로 많이 움직이는데 확실하게 실적을 갖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종종 말씀드리는 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좀 알만한 우리가 좀 좋아하는 탑 이제 15 종목들은 이렇게 딱 종목명을 가리면 이게 제약바이오 기업인지 반도체 기업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 영업이익률 차트만 보면 이제 차트나 이제 재무제표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쪽 그만큼 실적을 갖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좀 투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2026년 최고의 섹터는 어디가 될까?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로봇 그 다음에 수익 관점으로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단기적으로는 로봇 그 다음에 수익 관점으로는 제약바이오 네, 그 다음에 중장기로는 이제 반도체 그 다음 더 중장기 뭐 전력이나 조선방사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통과된 지가 거의 한 2주가 넘었기 때문에 이건 재료가 노출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또 저는 2차 전지처럼 또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내용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FMC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사실 FMC 회의록은 시장에 영향력이 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FMC에서 이 의원들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 이 기준금리 결정은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걸 어차피 적은 문서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건 실시간 속보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실시간 듣지 못한 내용 중에서 놓친 게 있을까라고 했는데 역시 없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는 FMC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됐다는 것만 보고 이게 환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근소하게 인하가 된 거다. 그 다음에 이들이 좀 팽팽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뭐 원래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랑 뭐 일본도 뭐 기준금리 차이가 크게 나고 그다음에 미국이랑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은행에 예적금 넣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예금 금리가 0.5에서 1인 적이 많았고 1.5인 적이 많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뭐 3.75가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0.25씩만 해도 기준금리를 뭐 5번 6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2025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많이 안 했으니까 2026년에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FOMC 회의록을 보니까 뻔한 이야기지만 어떤 경제지표 나오는 이야기나 어떤 이제 정부의 어떤 업무 정지로 인해서 지표를 발표 못했지만 그래도 늦은 만큼 신중하게 지표 보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요런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면은 제약바이오한테 안 좋겠는데 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쉬다가 오늘 또 강한 모습. 그래서 오늘 시장 보신 분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 종목들이 밀린 다음에 이제 믿고 달면서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다가 단기 차익이 일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일어나는 종목을 봤는데
실적이 있는 종목이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좋은 얘기입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존하는 베팅보다는 실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군을 좀 점검을 해보죠. 뭐 최근에 연말 지난해 하반기에는 대형주 가운데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분할하면서 제일 삼바 계열이 관심이 많았고 올 초에는 어쨌든 간에 그동안 정말 관심 없었던 셀트리온이 강하잖아요. 예. 오늘은 셀트리온이 우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셀트리온 왜 이렇게 안 가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삼성 바이오스랑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작년 연말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신년사가 많이 부각을 받더라고요. 보통 옛날에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 신년사 때 앞으로 엄청 달렸잖아요. 뭐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신년사 이렇게 하냐. 근데 삼성 바이오스, 삼성 에피스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 보여준 상태에서 신년사를 하니까 그런 기대감을 실제로 이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찰나에 셀트리온이 이제 일랄일로부터 이제 공장 인수를 완료했는데 분명히 이 셀트리온이 공장 인수한다고 했던 걸 12월 중순에 나왔는데 왜 이제 올라가는 건가라고 판단했을 때 다른 점이 일랄리의 이제 약을 CMO 한다고 하면서 이 매출로 회수를 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확실하게 이게 종목마다 달라서 저도 좀 그런데 보통 어떤 섹터에 대해서 실적이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데 요거는 약간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기반한 섹터군이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랄리의 공장을 인수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분명히 셀트리온에서는 이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자했으니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안 움직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저는 저번 달에는 공장 인수했으면 분명히 성장성 갖추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안 올라가지? 여기서 궁금증이 끝났다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거 보면 많은 이 셀트리온을 바라보신 주주분들께서 일랄리 공장에 대한 자금 투자에 대한 지출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시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생산시설 인수에 들어간 투자금 3억 3천만 달러 이상을 수년 만에 CMO 매출만으로 조기 회수한다. 그러면은 이 투자금에서 재무제표가 훼손될 줄 알았는데 그 훼손이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들었던 게 엔비디아가 AI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는 대신에 자신들의 GPU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랄리 같은 경우도 우리 공장에 대한 인수 대금을 우리한테 지불했지만 우리 신약을 너네가 생산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해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셀트리온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또 이 서정진 회장의 참 이 서정진 회장은 이게 마이크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신년사가 또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서 1호가 램시마라고 합니다. 이제 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1호 바이오시밀러인데 이를 넘어서 올해만 40여 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제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알테우제는 저는 참 좋아하는데 안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알테오제는 돈을 내고 줄을 서시오. 이건 뭐 애널리스트의 제목이에요? 리포트 제목이에요? 네, 제목이 이건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는 거는 좋다라고 판단했었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개발했으면 플랫폼을 이렇게 주면은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제는 정말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물질 이전 계약을 할 때 그냥 우리 플랫폼을 주는 게 아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이전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 조건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조건서가 그냥 뚝딱 이렇게 직원이 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조건서를 받은 다음에 이 조건서에 맞게 우리 물질과 그들 물질을 접합을 해가지고 오류가 없는지도 확인해 주고 나서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단한 건데 작년에만 뭐 다이치상가나 산도즈 등에서 머크사라든가 당연히 이제 SC 제형 병영 기술을 왜 1년에 3군데밖에 기술을 못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게 그냥 기술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런 반면에 그럼 실적 반영 시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했던 것과 보다 조금 이연되는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 제 기술적 위치가 박스권 하단부에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저도 알테오젠 매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알테오젠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적금 넣듯이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뭐 49만 원이라든가 52만 원이라든가 54만 원 도착하면은 분할 매도하되 혹시라도 기술 이전이 또다시 내년에도 다른 전방 대기업들과 뭐 3개 이상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RTO 재무제표 보시면 실적 찍히고 있거든요. 실적 찍히고 있어서 52만 원 돌파했을 때는 그때는 뭐 드라이빙을 걸 수 있는 이런 다채로운 전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래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알테오젠, 뭐 삼성 얘기는 오늘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수섹터는 역시나 비만 당뇨를 꼽으셨군요. 네. 네, 오늘은 원래는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출연을 하니까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리니까 한 달 전인 이제 3주 전에 소개를 드렸는데 그렇죠. 이제 제가 3주 만에 나오다 보니까 다음 주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저번에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CDMO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스,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뭐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다 아실 거고 그러면은 그중에서 내가 다루지 않은 오랜만에 다룰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비만 당뇨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비만 당뇨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약간 생소한데 매매를 정말 선수급으로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매매 잘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한미약품, 펩트론, 인벤티지랩, D&D파마트, 일동제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중에서는 일동제약 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동제약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일동제약 제가 막 일동제약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손 팀장 일동제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동제약을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번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동제약이 비만 당뇨 치료제 연구 개발도 하면서 일동제약이 만들고 있는 기존의 제약 상품으로 실적 개선됐으니까 일동제약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사실 알고 있는데 잊혀진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고 있는데 잊혀진 비만 당뇨 기업이다. 뭘까요? 펩트론 아까 얘기하셨고 D&D파마트 얘기했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우선은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두 종목은 조금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왜냐면 약간 이건 저는 약간 의심, 투자 인사이트의 확장으로 가져온 종목이고 실적까지 담보가 된 종목 뒤에 두 종목이니까 앞에 말씀드린 종목 조금 매매 관점 보시니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HLB 제약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왜 매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HLB가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HLB 제약까지 덩달아 움직이는 모습인데 HLB 제약 비만 당뇨라고 검색을 해보면 HLB 제약이 비만 당뇨 치료제 연구 개발에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2024년 6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보면서 내가 어떤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뉴스가 2주 이상 끊어지면 안 된다. 수주 공급 계약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뉴스 나와야 되는데 HLB 제약 같은 경우는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됐다. 그 다음에 대봉 LS 같은 경우도 비만 당뇨 치료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대봉 LS가 파트너사인 이제 인도 제약사의 CDMO를 통해서 2026년 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게 2024년 중순이었습니다. 2024년 중순이고 2026년에 국내 시장 진출인데 대봉 LS가 이 인도 제약사랑 협업하고 있는 신약 물질에 대한 임상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비임상이라든가 일상 이야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임상 3상까지 통과해가지고 시판 되려면 보통 7, 8년 걸리는데 2024년에 한다고 해놓고 2026년 국내 시장 진출 목표인데 비임상이나 임상 이야기 이런 것도 없었죠. 근데 이 대봉 LS가 2025년 3월에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HLB 제약이랑 대봉 LS는 매매 타점 잡을 줄 아시는 분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셀트리온 제약 말씀드릴게요. 네. 셀트리온 제약도 비만 당뇨 치료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5년 서정진 회장이 신년사 때였습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이 보통 이제 신약 개발 진행을 하고 이제 유통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신약 개발했을 때 이 두 기업이 협업을 해가지고 뭐 언제까지 뭐 당뇨 비만 당뇨 치료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서정진 회장이 이 언론 플레이 파워를 봤을 때는
조만간 좀 이야기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셀트리온의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정적 흑자가 나오고 있고 기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셀트리온 덕분에 셀트리온 제약도 수급 좋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인데 블루엠텍이 좀 시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블루엠텍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한 게 작년 상반기였고 여기 유통사 아니에요? 유통사입니다. 그렇죠, 네, 비만 이제 위고비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위고비를 제일 많이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사인데 실적 이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섹터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일관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동차 뭐 우리가 음식료 같은 경우는 보통 대금 수치를 뭐 2주 한 달.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그다음에 조선 방산 같은 경우 6개월. 이런 식으로 경험의 토대로 원칙을 갖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는 정말 좀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2022년에 계약을 했는데 2023년에 마일스톤 수령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매번 흑자가 아니고 적자인 분기도 있고 흑자인 분기도 있고 그다음 제약바이오는 특히 이런 실적 추적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블루엠텍은 좀 이번에 좀 믿어보려고 하는 게 블루엠텍이 위고비를 국내에 유통하기 시작한 게 작년 3월이었습니다. 작년 3월. 그다음에 위고비가 7, 8월에 엄청 잘 팔렸다. 그래서 저는 블루엠텍을 작년 8월쯤 9월쯤에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 안 움직일까 했는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계약을 맺은 건 3월이었고 위고비를 받아서 국내에 판매를 한 거는 6월 7월이었는데 대금 지급이 이제 올해 작년 하반기였던 거죠. 6개월 넘게 차이. 예. 그래서 이게 어이가 없죠. 이게 그래서 투자분들이 수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업종마다 좀 이런 관시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관시. 그래서 이 블루엠텍의 리포트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MAU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토대로 이 블루엠텍을 통해서 유통한 이용자들이 많았을 때는 이 블루엠텍이 가져갈 매출이 증가를 한다는 건데 유심히 보시면은 저는 분명히 2분기에 위고비가 그렇게 많이 팔렸으면은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했을 때 적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3분기에 흑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3분기 흑자 나올 때 리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보면서 블루엠텍이 3월 달에 계약한 게 6개월 동안 이연돼 가지고 이번에 흑자 나왔구나. 그다음에 이번에 4분기 컨센서스도 흑자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리포트를 보더라도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국내 요양 기관의 67%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리포트를 보니까 기존의 비만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라 에스테틱 어떤 피부 미용 관련 매출도 복귀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이 오늘 녹화로 오기 전까지 블루엠텍이 4개월 넘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1, 2주 정도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이 아닐까 판단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당뇨는 또 최근에 뭐 핫한 게 뭐 경구용 먹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경구용이 일동제약이고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 지금 인상 3상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근소질 방지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1상 진행하고 있는 게 경구용.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보면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한테 테스트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구용에 대해서 나는 기대감으로 매매 좀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매 가능하고 나는 조금 안전한 게 좋다 했을 때는 임상 2상 지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매매를 너무 잘한다. 이러신 분은 뭐 샤페론이나 뭐 라파스나 이런 종목.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LB 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뉴스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급은 들어와요. 그래서 샤페론이나 라파스는 나는 매매 정말 잘한다고 하신 분들은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는 그나마 변동성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 일동제약. 그다음에 저는 무서워서
좀 안전한 게 좋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한미약품, 그다음에 D&D 파마텍이나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가지고 이 하방을 좀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면 이들도 다시 매매에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또 우리가 놓으려야 놓을 수 없는, 그죠? 예,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바이오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